안녕하세요.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발생했던 이재원 때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의 전모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7월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불법 송금업체가 회사 실체도 없는 가공의 유령 회사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상한 행적들 15번째 시간 한동훈 이복현의 반격입니다. 1. 외환 불법 송금업체는 유령회사다. 2. 추미애는 왜 합수를 해체했나? 3. 한동훈과 이복현의 반격. 이런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환 불법 송금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5개 업체가 460차례에 걸쳐서 7억 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500억 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하였습니다. 금감원은 보고 사흘 만에 전격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신한은행에서도 2개 지점을 통해서 1억 3천억에 이르는 거액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 보내졌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점검 대상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지금 집중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대구 지점에서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4천억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보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송금업체가 주소로 등록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아파트로 밝혀졌고, 또 다른 귀금속 업체가 등록했던 주소에는 폐업해버린 실내 야구장, 사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유령업체로 밝혀져서 더욱 수상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은 왜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를 해체했을까요?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세수사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면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국세청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합수부는 한국의 월가라 할 수 있는 여의도증권과의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고 문재인 집권 3년차에 6조 원대의 투자금을 굴리고 있던 라인펀드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투자 손실만도 2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초대형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수석,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 그리고 노사모 회장까지 좌파들이 질비하게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대 전라도 출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최고 권력이 비호하는 형식으로 서민들에게 6조 원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당시 추미애는 5선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역이면 베테랑으로서 최고 권력에 대한 욕구, 권력 의지가 매우 강한 여자였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은 추미애는 문재인이가 주는 법무장관 자리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추미애는 지뢰밭을 걷게 되고 문재인에게 엮인 사람들, 노무현, 조국, 추미애 등등 모두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기 전까지 좌파 진영은 장기 집권론이 대세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어떤 비리도 덮을 수 있다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의 충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라임 사건을 총지휘하고 있던
한동훈 반부패 부장을 부산고검으로 자천시켰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라임 사태를 막지 못하면 좌파 진영은 초토화된다는 위기감으로 추미애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부를 공중분해시키게 됩니다. 검찰을 범죄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이 추미애의 검찰 직제의 개편안입니다. 이것으로 윤석열 사단은 완전 붕괴되었고 검찰이 담당했던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형 금융비리 수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합수단이 해체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비리,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국가기관까지 파괴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의 부패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한동훈과 이복현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5월 17일 취임하자마자 금융증권 합수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6월 17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불법 해외 송금 사건이 터져나왔고 이복형 금감원장은 6월 20일 대대적으로 전 금융기관에 전격적인 검사를 지시하였고 한동훈 장관은 그 보고를 받고 6월 29일 미국 법무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대응은 반복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연하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강력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중대한 범죄 첩보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방문 기간에 수차례 강조한 것이 가상화폐와 금융증권 범죄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불법 외환은 중국과 일본으로 송금되었고 라인펀드의 일부 자금은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은 그와 관련 자료나 증거를 미국 법무부, 연방검찰청, 증권범죄 수사단으로부터 공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국내 전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특급 첩보 없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감사를 확대 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특급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보증도 어떤 의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가상화폐 수사를 수차례 강조했고 미국 연방법무부, 연방검찰 수사단 등과 수사 공조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던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등 초대형 금융 범죄에 가상화폐가 이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권력형 금융범죄 사건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악법까지 만들어서 검찰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정권은 이렇지만 가공할 정도의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을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집권 2달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을 죽기 살기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30%대로 추락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금감원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건드리고 있는 것들은 좌파 본진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대형 부패 사건입니다. 임기 내에 이 사건들의 진실만 파헤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전속결, 검찰의 수사는 향후 6개월 이내 끝을 내야 합니다. 과연 천문학적인 검은 돈은 얼마일까요? 과연 그것은 누구의 돈일까요? 그것은 이미 한동훈과 이복현 나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